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번엔 또 좀 알아볼게요. 경사하강법. 그래서 두 번째로 알아볼 거는 어떤 걸 알아볼 거냐? 바로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경사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불러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고요. 경사하강법. 경사하강법은 어떤 식으로 이제 최적화를 시켜주는 거냐면은, 여기서는 점진적인 반복 계산을 통해 함수가 최소가 되는 파라미터를 찾아주는 기법을 경사하강법이라고 부릅니다. 경사하강법. 여기서의 이제 가장 좀 핵심이 되는 워딩은 뭐냐면은 이 점진적 반복 계산이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점진적 반복 계산. 그러니까 최소가 되는 지점, 이 함수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아서 조금씩 하나씩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한 번씩. 이 점진적 반복 계산이라고 하는 거를 수학에서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이 파라미터가 함수식이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계산한다라는 게 이 경사하강법의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레디언트. 뭐 번역을 하면 물매라고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곳이 있는데 그레디언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개념은 도대체 뭐냐? 그냥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우리가 수학 시간은 아니니까. 이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요 개념은 뭐냐면요.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개념은 함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과 얼마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최적화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었어요? 방향과 크기라고 했었죠. 그 방향과 크기를 찾아가는 개념을 그레디언트라고 불러요.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증감하는 방향과 크기를 표현한 값을 그레디언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하강법이랑 이 경사하강법을 프로그래밍으로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최소제곱법과 경사하강법을 같이 이용을 해서 하나의 회귀 개수, 여기에 계산된 이 m과 b 값을 찾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는 어떤 초기값, 아까 얘기했듯이 초기값을 설정하는 상태에서 여기서의 이제 초기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y는 ax, b에서 m과 b 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쵸? 우리가 m과 b 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m과 b 값을 EB의 값 또는 우리가 세팅한 초기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초기값을 설정한 상태에서 그레디언트, 보통 그레디언트는 함수가 증가하는 방향을 그레디언트라고 불러요. 증가하는 방향. 그러면 우리는 감소하는 쪽으로 이제 오차항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찾고 싶은 거니까 이 그레디언트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점진적 계산을 통해 점진적 반복 계산을 통해 최적의 m값과 b값을 찾는 찾는 기법을 경사하강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경사하강법을 뭐랑 결합해서 쓴다고 했었죠? 바로 우리가 저기 최소제곱법이라고 하는 걸 같이 결합을 해서 이 최소제곱법의 포인트는 뭐예요? 이 에러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해석학적 기법이나 대수적 기법을 이용을 해서 m과 b를 찾는 거죠. 이거를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반복하는 방법을 경사강법을 이용해서 반복을 해주는 거고요. 왜 반복을 하느냐? 데이터가 한 개가 아니잖아요. 데이터가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이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계속 X랑 Y에다가 집어넣어 보면서 이 에러가 가장 줄어드는 M과 B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냥 이 M과 B를 찾아주는 요 오창을 최소로 많은 기법을 최소제곱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걸 이 여러 개의 데이터에서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산하는 기법을 경사하강법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이 경사하강법은 이 M과 B를 갱신해 줄 거냐 말 거냐, 갱신해 줄 것이냐 말 거냐라고 하는 요 개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초기 값을 설정한 상태에서 이 M과 B, Y는 AX 플러스 B에서 우리가 이 M과 B가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거잖아요. 이 M과 B 값을 찾는 기법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관법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 함수의 최저점을 찾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더 이상 이 M과 B 값을 변경하지 않고 정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기법은 어떤 식으로 이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냐면은, 기존에 있는 웨이트, 여기선 웨이트라고도 표현을 해요. 웨이트. 이 웨이트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M과 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기 개수. M과 B라고 하는 회기 개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웨이트라고 표현이 됐죠? 경사관법이라고 하는 이 방법에서는 이걸 웨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웨이트. 웨이트가 뭐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M과 B 값이에요. M 값과 B 값. 즉, 뭐예요? 회기계수 값이죠? 그쵸? 회기계수 값. 회기계수와 절편값을 의미하는 거죠? 회기계수와 절편. 그거를 하나의 항으로 표현한 게 요 수식이에요. WX. 이 회기계수와 절편값. 기존에 있는 이 초기값으로 세팅된 이 회기계수와 절편값에 대해서 얘를 얼만큼 더 갱신해 줄 건지, 이 M값과 B값을 얼마나 더 갱신해 줄 건지, 여기 뒤에다가 이 새로 얼만큼 갱신해 줄 건지에 대한 값을 더해주면서 기존에 있는 회기계수와 절편값을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이 그레디언트 경사강법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옵티마이제이션, 즉 최적화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라고 했었냐면, 얼만큼씩 파라미터를 변경해 나갈 것이냐. 우리가 이거를 이제 또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얼만큼 파라미터를 변경해 나갈 것인가. 그거를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기법에서는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요 값을 이용을 해서 얼만큼 점점 이 M과 B, 회기계수와 절편값을 바꿔줄 건지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 네, 좀 설명을 좀 다시 글로 좀 표현을 하자면은, 얼마나 점진적으로 파라미터를 변화해 나갈지 곱해주는 값을 이 경사강법에서는 러닝 레이트라고 불러요. 한국어로는 학습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러닝 레이트. 러닝 레이트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는 수식에서는 요 A 값 있죠? 여기에 해당한 요 값이에요. 요 값. 얘를 러닝 레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변경을 해나갈 거냐를 이렇게 계속 곱해주면서 기존에 있는 M값과 B값을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더 이상 변경할 것이 없을 때는 더 변경하지 않고 멈춰줘야 돼요. 즉, 만약에 내가 최소 부분을 짠 하고 찾았다 라고 하면은 이 러닝 레이트, 학습률을 더 이상 더 범위를 줘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학습을 멈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여기 옆에 여기 이 수식에서는 이제 react to weight라고 하는데, 이 함수, 이게 과연 변화할지 변화하지 않아도 될지 여기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해서 이걸 학습률과 곱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웨이트를 갱신해 줄 거냐 갱신하지 않을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앞서 이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요 함수에서 m과 b를 점진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을 경사하강법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이제 이 학습률이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학습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학습률을 적절하게 우리가 집어넣어야, 좀 글로 써올게요. 적절한 러닝 레이트, 즉 적절한 학습률을 찾아서, RSS, Residual Sum of Square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찾아야 하는데, 이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우리가 최적화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었죠? 이 함수의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아가는 거라고 했었죠. 요 곡선 함수를 한번 봅시다. 이 곡선 함수에는 이 아래에 있는 요 맨 끝에 포인트가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지점을 향해 뭘 찾아가는 거예요? M값과 B값을 찾아가는 거죠. 그걸 이제 찾아가면서 이 파라미터를 조금씩 이제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여기 있는 이 학습률, 이 러닝 레이트를 너무 큰 값을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바뀌는 값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이 러닝 레이트 값이 이 러닝 레이트 값이 너무 크게 주게 되면은 이 학습이 최소가 되는 부분을 못 찾고, 이 바뀌는 이 값 자체가 크다 보니까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지 못하고 건너뛰게 되면서 오히려 이상한 M과 B 값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이 값이 적절하게 찾아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요 값 있죠? 이 값이 너무 크면 최저 지점, 이 함수가 최소가 되는 지점, 즉 우리가 미니마이즈를 한다 그랬었죠? 이 함수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놓칠 수가 있어요. RSS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놓칠 수 있음. 그러면은 얘를, 강사님 그럼 얘를 무조건 그럼 좁게 줘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무조건 작게 줘가지고 요렇게 too small하게 이 러닝 레이트를 완전히 조금만 줘가지고 조금씩 계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렇게 해버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이 값이 너무 작으면 학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학습하는 데라고 표현하면 좀 헷갈리니까 파라미터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파라미터를 찾는데 시간이 무진장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경사강법에서의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러닝 레이트 값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지정을 해줄 거냐,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요게 이제 좀 이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강법에서 좀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강법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이제 중요한 포인트, 점진적인 반복 계산을 통해서 이 M값과 B값을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바꿔줄 건지를 계산하는 기법을 경사강법이라고 하고요. 이 경사강법과 최소제곱법을 통해서, 즉 최소제곱법에 있는 이런 이 오차항 RSS를 찾아가는 이 최소제곱법 기법에다가 우리가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경사하강법을 적용해가지고 뭘 만들어 볼 거다? 공정 온도를 집어넣었을 때 시간을 예측해주는, 이 공정 시간을 예측해주는 이 y는 axb라고 하는 요 수식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최적화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최소제곱법이라고 하는 기법과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려드렸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와서,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예측하는 예측 수식을 경사하강법과 최소제곱법을 이용을 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